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50년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현 시장, 분당갑 재보궐에서 당선한 안철수 당선인, 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결해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자, 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첫 선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기대 이상의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뭐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보다는 더 무거운 또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혹시 선거 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소통,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있었는지요? 뭐 특별하게 소통했다기보다는 예.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투표율이 좀 낮다는 그런 걱정을 어허. 좀 해주셨고, 예. 예. 전반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냐는 그런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이 지방선거 결과에 좀 많은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 직후에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네요. 지금. 아니. 어제 오후에. 오전 오후에 투표율 그때쯤에.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광역 기준으로 12대 5입니다. 또 보궐선거도 7곳 중에 국민의힘이 5곳을 좀 가져갔는데 경기도가 지금 직전에 거의 당선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뼈아플 것 같아요. 글쎄 뭐 이기는 걸로 네. 예측이 됐다가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5% 차이로 졌던 곳인데 네. 이번에 박빙으로 흘렀고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또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저희들이 다 100%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요. 다만 과거 지난 4년 전과는 달리 경기도에도 견제와 균형 세력이 생겼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경기도정의 발전이라든가 경기도에서의 그런 부정과 비리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이 부분하고 강영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재산 축소는 사실은 그 재산 신고를 정정한 건데 김은혜 후보가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갖고 뭐 허위다 또 뭐 당선 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말이 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강영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 받았습니다. 0.95%. 뭐 이게 만약에 김은혜 후보한테 갔으면 뭐 어쩜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정하의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개항을도 지금 윤영선 후보 상당히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기대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겨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좀 긴장 요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재명 후보의 등장. 글쎄 지금도 민주당이 국회는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이제는 국회의원이죠, 보궐선거니까 예. 이재명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긴장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출연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느냐, 부적절 요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도 선거 기간 중에 뭐 변화 반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들어왔으니까 정말 국회당 국회직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하.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들어오는 분이 또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전 위원장 들어오는데 예.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까? 뭐 정당의 대표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인수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선거할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지금 얻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의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의원님께서 항상 말했다시피 여당, 국회 여당이 민주당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사청문회 몇 분 남았고요. 또 원 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 시점에서 가장 걱정거리 또 가장 빨리 좀 해야 되는 것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일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려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약속만 지키면은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예. 그 후반기 원구성이 되지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게 4군데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새 정부의 그런 그 내각 인사는 완료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의 그런 패배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그런 국민의 심판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구성 협상 중에 이 법사위원장 부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좀 민주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더더욱 애면받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 요거뿐만 아니라 협상이 돼서 원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자,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승희 지금 장관 후보자 의혹들이 예.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갭 투자라든지 뭐 이해충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요. 이것도 혹시나 또 앞으로 또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바람에 네. 사실 뭐 민주당 측에서 의혹 제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 김승희 후보를 인사청문회에 세워서 그 김 후보의 얘기를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이 지난번 장관들 때도 그랬지만은 당만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여러 차례 헛발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오히려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당이라지만 무조건 옹호 안 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검증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누굽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네, 저희들은 맞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느라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 보면 혹시나 사정 정국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슨 사정 정국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던 시는 이제 지나갔다. 예. 제일 심할 때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지 않습니까?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을 몰아붙였는데 네. 그때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뭐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네. 무슨 검경의 칼을 빌려서 통치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뭐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이런 정치적인 고려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검찰이나 경찰에 무슨 수사를 하라 저라는 것, 이 정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네. 뭐 정말로 민생과 관련 직결된 그런 큰 사건이라든가 재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특정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입으로는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건 뭐 검찰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또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또 다른 정치 개입이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 고소 고발건 많았잖아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탄핵 발언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글쎄 고소 고발을 우리가 많이 했는지 각자 많이 했습니다. 쌍방이 다. 후보 측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 당에서는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중요하다. 이거는 도저히 묵할 수 없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예.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벼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한번 또 민주당 가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끝으로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